시계 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브랜드, 누구나 갖고 싶고 누구나 알아보는 시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브랜드. 롤렉스는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롤렉스는 명품 시계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1905년 롤렉스는 영국 런던에서 독일 출신의 한스 빌도르프가 알프레드 데이비스와 함께 세운 빌스도르프 앤 데이비스라는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3년 후인 1908년에 롤렉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직 기술로만 승부한다는 브랜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최초의 방수시계, 최초의 자동 태엽 시계, 최초의 요일과 날짜 표시 시계로 다양한 최초의 시계 제작 기술을 세계에 내놓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때 롤렉스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롤렉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가? 설립자인 한스 빌스도르프가 시계 위에 이름을 새겨야 하니까 너무 장문의 이름은 시계 안에 들어가기가 버겁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정도로 지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런던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차 창 밖으로 누가 어이 롤렉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이 롤렉스? 그래, 내가 바로 생각했던 그 이름 롤렉스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브랜드가 생각보다 너무 커지게 된 거예요. 이 이름에 의미를 부여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미가 있던 없던 롤렉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의미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너 시계 이번에 어떤 브랜드 구매했니?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나 이번에 롤렉스에서 하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1910년 손목시계 역사상 최초로 스위스 비엔네에서 국제 공인된 고정밀 시계에만 명칭되는 공식 시계 등급 인증센터의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하고, 이거 말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오! 1914년에는 영국의 Q 천문대로부터 항해용 시계에만 인증하던 A등급 크로노미터 인증을 최초로 받게 되면서 롤렉스는 정확한 시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1919년 본사를 시계 제조에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롤렉스는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시작해서 1926년에는 세계 최초의 방수 방진 시계인 오이스터를, 1931년에는 세계 최초의 자동 태엽 시계인 페퍼추얼 로터를, 1945년에는 최초로 손목시계의 날짜를 표시한 오이스터 페퍼추얼 데이트 저스트를 출시합니다. 이후 롤렉스는 마케팅 전략으로 스포츠계의 유명 인사를 통해 시계의 성능을 증명하며 한층 더 뛰어난 기능을 지닌 오이스터 페퍼추얼 익스플로러, GMT 마스터, 오이스터 페퍼추얼 C 듀웰러 등의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내어놓으면서 세계 최대의 단일 고가 시계 브랜드가 됩니다. 이 마케팅 방법은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스포츠 스타로는 골프의 타이거 우즈, 테니스의 로즈 페더러 등이 있습니다. 1960년에 설립자인 한스 빌도르프가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27세 롤렉스에 입사한 스위스 출신의 앙드레 하이니거가 42세가 되던 해에 롤렉스의 제2대 CEO로 취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보통 다른 명품 브랜드들은 최초의 설립자가 자신의 아들들이나 딸이나 가족 경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롤렉스는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자 27세 사원으로 들어왔던 사람을 계속 승진을 시켜서 그 사람을 CEO로 앉혀 놓은 거예요. 여기서 앙드레 하이니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친구가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자네가 하고 있는 시계 장사는 잘 되고 있는가? 말투가 왜 이런가? 그러자 이 하이니거 회장이 대답합니다. 시계? 글쎄, 내가 시계 그 분야를 어찌 알겠는가? 내가 모르는 분야라네. 친구가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시계를 파는 당신이 시계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면 누가 시계에 대해 안단 말인가? 그러자 하이니거 회장이 대답합니다. 무슨 소린가? 나는 시계 장사가 아니라 보석 장사를 하고 있는 걸세. 이 일화만 봐도 하이니거 회장의 경영 철학을 알 수 있겠죠? 하이니거 회장이 취임한 이 시대에는 스위스 시계 회사들 모두에게 상당히 큰 위기가 왔을 때였는데요. 전지로 작동하는 쿼츠 시계가 일본에서 개발이 되면서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본 시계로 갈아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쿼츠 시계는 전지로 작동을 하니까
하니까 저렴하고 언제나 시간을 따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롤렉스는 차고 움직이고 그러면은 저절로 계속 가는데 이거를 벗어둬서 그냥 딱 보관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멈춰요. 그래서 다시 밥을 주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건전지가 들어있는 시계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된 거죠. 대부분의 스위스에 있는 시계 브랜드들은 뒤를 이어서 쿼츠 시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롤렉스에서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발렌시아가가 우뜨꾸띠르적인 고집을 버리지 않아서 망하게 됐었잖아요, 중간에. 근데 이 시계 브랜드 롤렉스는 그 대세에 편승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해서 더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럭셔리 시계의 대명사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딱 확고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예요. 그 후 1992년에 하이니거의 아들인 패트릭 하이니거가 롤렉스의 경영을 이어갑니다. 이 아들이 최고 경영자가 되면서 했던 일은 스위스 전역에 걸쳐서 넓게 포진되어 있던 공장들을 모두 스위스 제네바와 비엔느에 집결시키고 회사 이름을 롤렉스 S.A로 변경하면서 모든 부품 및 시계를 자체 생산하게 됩니다. 2000년대부터 부품의 품질 향상에 집중하면서 견고한 세라믹 소재의 세라크롬 베젤,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블루 파라크롬 헤어 스프링을 2012년에는 특허 기술 14건이 적용된 최신 기술의 집약체인 오이스터 페퍼추얼 스카이 듀웰러를 출시합니다. 2016년 기준 포브스 100대 글로벌 기업 중 64위로 100위권에 속하는 유일한 시계 단일 품목 브랜드로 약 10조 6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개별 시계의 가격으로 보면 롤렉스 시계보다 비싼 시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시계 브랜드들도 롤렉스의 순수 기업 매출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롤렉스를 따라잡은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2019년 어딜 것 같아요? 바로 애플워치입니다. 재밌죠? 롤렉스에는 정말 많은 컬렉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사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골라야 하는가. 롤렉스에서 되게 선택을 잘 하셔야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재테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골라줄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렉스의 대표 상품 라인이 있는데요. 방수 방진 시계의 롤렉스 오이스터 라인이 있고요. 르네상스 시대의 보석 세공사인 벤베루토 첼리니의 이름을 따서 첼리니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것들은 오이스터 컬렉션이에요. 오이스터 페페추얼 데이트 저스트. 이 시계는 최초로 다이얼에 날짜가 표시가 됐습니다. 현재는 수심 100m까지 방수가 돼요. 와, 100m. 100m 생각보다 진짜 깊은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이스터 페페추얼 서브마리너. 이게 다이빙 역사에서 같이 탄생을 했는데요. 최초로 그때 당시에 수심 100m까지 방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심 300m까지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이스터 페페추얼 스카이 듀엘러.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두 개의 시간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입니다. 또 두 가지 라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어요. 이 롤렉스 안에 정말 많은 종류의 시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아주 스피드하게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를 다 외워서 여러분에게 나열해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롤렉스 대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유라트 대표. 클래식 라인으로는 데이 데이트, 스카이 듀엘러, 데이트 저스트, 레이디 데이트 저스트, 오이스터 페퍼추얼, 펄 마스터, 셀리니 이렇게 있고요. 프로페셔널 라인으로는 호모그라프 데이토나, 시 듀엘러, 서브마리너, GMT 마스터 2, 야트 마스터, 익스플로러, 밀가우스, 에어킹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스틸 모델 중에 가장 인기가 있어서 거의 매장에서는 볼 수가 없는 모델이 있어요. 바로 데이토나인데요. 며칠, 몇 달 이게 아니고 수년 동안 웨이팅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아주 적어서 미리 예약한 고객들에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거의 매장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해요. 데이토나 금통이라고 하죠. 최지훈 님이 꽃보다 할배에서 하고 나오신 모습이에요. 키도 크시고 팔도 길어서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는 사이즈인데도 아주 멋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 에어킹 빈티지라고 하는 제품도 하고 나오셨네요. 이 제품은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안에 컬러가 상당히 상큼하네요. 데이토나는 가장 인기 있는 라인으로 베컴 부부 두 분 모두 소장을 하고 계시고 제임스 본드, 페리스 힐튼, 니키 힐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마룬 5의 애덤 See Me 하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거의 다 제가 구매한 거를 구매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이게 오이스터 데이트 저스트 레이디거든요. 레이디 데이트 저스트. 베젤의 컬러도 다르고 이것도 콤비로 할지 그냥 원 컬러로 할지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자신한테 어울리는 거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온 김에 그냥 착용을 하고 진행할게요. 눌러주면 이렇게 탁 소리가 나면서 잠기게 되죠. 자, 우리 로열님들은 거의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항상 추천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저스트 레이디 계열 여러 가지 컬러와 디자인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만나보시죠. 레이디 데이트 저스트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화이트 진주 자개 다이얼과 주빌리 브레이슬릿을 갖춘 에버로즈 롤레저 소재의 오이스터 페퍼추어 레이디 데이트 저스트예요. 일단은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고를 수 있어요. 오이스터 스틸로만 가면 아주 깔끔한 느낌의 나 스틸 시계다 모던하지 느낌을 주네요. 가격도 롤렉스 중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개판으로 된 모델이고 그 전 모델보다 훨씬 장식적이면서 하이 주얼리의 역할까지 하는 디자인이에요. 여기서 더 화려해지고 싶다 하면 역시 이렇게 콤비까지 들어가면 좀 더 존재감이 뿜뿜하죠. 옐로우 골드와 다이아몬드의 진주 자개판으로 고를 수 있어요. 금이 추가돼서 100만 원이 더 올라갔네요. 블랙핑크의 리사와 지수도 커플 시계로 콤비를 선택했어요. 우정 커플 시계로 롤렉스를 선택한 능력 멋지네요. 지수는 역시 쿨톤답게 옐로우 골드 콤비의 다이아 숫자와 은색판으로 깔끔하게 선택했고 리사는 웜톤으로 로즈골드의 보라색 판 그리고 다이아 숫자로 선택했군요. 이 제품도 멋지네요. 블랙핑크 리사가 하이주얼리 액세서리나 시계를 모으는 것이 취미라고 해요. 워낙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블랙핑크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연선 님도 콤비의 블랙판인가요? 바이올렛 판인가? 이렇게 쉐입이 여리여리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데이트 저스트 디자인이 잘 어울립니다. 이제 로즈 골드를 지나서 전체 골드로 넘어갔습니다. 옐로우 골드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진주 자개까지 가장 화려한 선택이 되겠어요. 가격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 이렇게 전체 골드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소녀시대였던 제시카가 데이트 저스트 골드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제시카는 안에 판까지 골드 컬러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선택하니까 더욱 깔끔한 느낌이 드네요. 세련되고 군더더기 없는 코디를 하는 제시카다운 선택이에요. 청자켓에 함께 매치해줘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특히 여름에 이렇게 팔이 많이 드러나게 반팔이나 민소매를 입으시는데요. 이때 롤렉스 시계 하나 딱 착용해주면 진짜 멋져요. 이렇게 한꺼번에 2개의 장식을 해주는 것도 너무 멋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전체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모델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들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시계 단일 브랜드의 위엄입니다. 이유빈님은 데이트 저스트 스틸 위에 퍼플판에 로마 인덱스에 다이아 세팅을 선택해서 더욱 캐주얼하게 연출했네요. 롤렉스는 이렇게 캐주얼해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다른 인기 모델이 있는데 서브마리너 스틸도 기본 8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매장에서는 1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취소하는 고객들이 있어서 8개월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보고 사지도 못하고 미리 돈을 내야 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 정말 이렇게 불만을 가질 만도 한데 오히려 이거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이 희소성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를 환영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웨이팅을 했던 구조도 없애버린 거예요. 이 예약제를 폐지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롤렉스 매장에 전화를, 이거 옛날 사람 전화라면서요? 전화 이거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유명하고 너무 레어한 그런 제품들을 그냥 아침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롤렉스의 VVIP인 고객에게 롤렉스 매장에서 먼저 전화해서 오늘 이 상품 들어왔는데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롤렉스를 가진 자만이 롤렉스 희귀템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롤테크라는 게 있다. 롤렉스의 VVIP가 되어야만 롤테크를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마케팅 전략이 훨씬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일아트
이유라트.